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20살 때부터 격리로 일했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에 갔는데 저만 취업을 했죠.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서럽던지 20살밖에 안 된 여자애가 회사에 취업을 했으니 얼마나 어리숙했겠어요. 선배들에게 혼도 참 많이 났습니다. 이러다 잘리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리진 않고 잘 버텨서 저도 연차가 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졸이라는 이유로,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참 많이 차였어요. 아무래도 이직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팀장님께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사장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어리둥절해서 가보니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젊은 남자가 사장실 안에 있더라고요. 저 사장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혹시 격리팀에... 네, 맞아요. 사장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봐도 회사원 같지가 않아서 의심스럽게 보는데 그 남자가 저더러 앉으라며 자리를 권하는 겁니다. 일단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까요? 아니지, 사장님 허락도 없이 어떻게 앉아요. 그리고 누구신데 맘대로 차를 주신다고. 남자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제가 사장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네? 장난치지 마세요. 사장님이 무슨 이런 옷차림으로... 사장은 티셔츠에 청바지 입으면 안 되나요? 아니, 그것도 그건데 너무 젊으셔서... 젊어도 사장할 수 있죠. 속일 사람을 속여요. 제가 나이는 어려도 벌써 회사 생활이 몇 년 차인데 사람들한테 사장님 얘기는 여러 번 들었지만 젊다거나 청바지 입고 다닌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네요. 얘기 들었어요? 나이 많은 신입들이 단체로 따돌렸다던데. 네? 그래서 관두려는 거예요? 뭐 다른 회사에서 이직 제안이 온 건 아니고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사장처럼 굴더라고요. 진짜 사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소리 소문 없던 사장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되긴 했는데 나름 능력도 출중한 편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드리면 안 나가실 건가요?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서름을 많이 겪다 보니 괜한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될까요? 말했잖아요. 나 나름 능력도 출중하다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사장님의 비서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직급이 올라간 겁니다. 제가 사장 비서가 되고 나자 저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비서로 근무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불쑥 그러더라고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네? 사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러다 아주 경아드리겠다고 하겠네. 생신이 뭐예요? 젊은 남자한테. 참... 그럼 사장님한테 말을 낮출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 즈음엔 사장님과 꽤 친해졌을 때였어요. 자기 생일이니까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 생일 때도 소원 하나 들어줄 거냐고 물었더니 그러겠다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을 가더라고요. 저랑 같이 생일밥 먹어줘요. 그게 내 소원. 저랑 밥 먹는 게 소원이라고요?
신비서가 왜 내 비서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내가 한가해서 격리 직원 하나의 사정까지 다 알고 지냈을까요? 우연히 봤어요. 웬 여자 직원이 청소부 아주머니를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격리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의 조사를 좀 했죠. 마침 직장 생활이 힘들어 퇴직한다고 하길래 비서실로 데리고 온 거고요.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년 뒤에 나랑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준비해요. 네? 그게 제 남편의 프로포즈였습니다. 그러나 고졸 출신의 격리인 제가 대대로 부자인 그와 결혼을 하는 건 시작부터 쉽지 않았어요. 시댁에 인사를 간 날도 찬바람 쌩쌩 부는 시어머니로 인해 얼마나 오들오들 떨었는지 모릅니다. 네 주제, 우리 집 며느리가 가당키나 하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가 사모님 대사를 저한테 하시는데 솔직히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분 내 친어머니 아니셔. 계모야. 뭐?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아버지랑 바람 피웠던 상간녀였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야.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좋아했던 분이라 나도 아들로서 도리는 하는데 당신이 당당했으면 좋겠어. 나 아버지한테 회사 물려받은 건 맞는데 내 능력으로 이만큼 키운 거야. 당신은 그 사장이 아니고. 저희 남편은 참 여러모로 듬직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졸의 격리 출신인 제가 넘보기엔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제 여린 마음까지 돌봐주더라고요. 결국 남편을 믿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비아냥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우리 집에 시집 온 거니? 내 말이 우습지? 내가 첩이라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신랑이 좋아서. 좋았겠지. 돈도 많고 네 컴컴한 인생의 벽 같았겠지. 그건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해? 내가 네 속을 모를까 봐? 나도 알아. 나한테도 우리 영감탱이가 한 줄기 빛이었으니까. 그러니 누가 반대해도 찾고 싶은 네 속은 알겠다만. 곧 교수동서 들어오는 건 알고 있었니? 물론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동서가 들어오든 말든 저도 시어머니께 한마디는 해야 했어요. 어머니, 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졸의 격리로 산 거 맞는데요. 그래도 제 밥벌이는 제가 하고 살았어요. 남편이 제 인생에 벼처럼 따뜻한 사람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겨우 찾은 한 줄기 빛은 아니었다고요. 어머, 이 바락바락 대드는 것 좀 봐. 그러니까 너 지금 내가 밥벌이도 못하다가 첩으로 들어왔다고 무시하는 거니? 아니, 제가 어머니가 밥벌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엔 욱하는 마음에 말대꾸도 했지만 그래봤자 말싸움만 길어진다는 걸 알고 나중에는 그만뒀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시동생 부부에게 강남의 큰 아파트를 신혼선물로 사주셨는데 우리 부부에게 일절 사주신 게 없었죠. 남편이 아버님의 회사를 물려받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대놓고 차별을 하시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가보니 동서랑 다정하게 앉아 다과를 먹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주방에 들어가서 좀 거들어라. 아, 뭘 해야 하는데요? 뭘 하는지는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주방에 가보니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각종 전부터 온갖 음식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둘째 아드님 댁에 보내준다고. 네? 집안 잔치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동선해줄 반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결국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서가 버젓이 와 있는데 저더러 동선에 반찬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 형님, 불쾌하셨어요? 제가 평생 공부만 하고 살아서 음식을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럼 사 먹으면 되잖아. 너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냐? 음식 만들라고 한 게 나지. 네 동서야? 너 지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만만한 동서한테 퍼붓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네가 뭔데? 얘가 만만하니? 겨우 네 주제. 그런 식으로 저를 불러들여 속 터지게 하는 건 약과였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같이 백화점에 가자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역시나 동서도 와 있더라고요. 오늘은 며느리들이랑 같이 쇼핑 좀 해볼까? 제가 신랑한테 백화점에 간다고 했더니 신랑이 맘껏 쓰라며 한도 없는 카드를 줬었거든요. 그러나 신랑이 힘들게 버는 돈인데 막 쓸 생각은 없었고 솔직히 이번만큼은 나도 잘난 신랑 덕에 기는 안 죽겠다 생각하고 따라간 거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제 손에는 쇼핑백이 한가득 들려 있었죠. 예, 이것 좀 갖고 있어봐. 저 손이 부족한데요. 형님, 이것도요.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데? 아, 정말. 형님은 봐도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대신 봐드린다니까요. 난 됐다니까. 동서 짐이라도 동서가 들어. 그러나 동서는 못 들은 척 시어머니의 팔짱만 꼈습니다. 어머니, 저기도 들어가 볼까요? 그래, 그러자. 그날 저는 두 여자가 산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짐꾼으로 전락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온몸이 다 쑤시더라고요. 제가 빈손으로 들어오자 신랑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여보, 왜 아무것도 안 샀어? 새로 나온 옷도 좀 사고 그러라니까. 우리 신랑이 어떻게 버는 돈인데 내가 그 돈을 막 써. 당신 쓰라고 버는 거야. 왜 못 써? 필요한 건 써야지. 아니 그나저나 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온종일 쇼핑백이라도 들고 다닌 사람처럼 힘들어해.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여보, 사실은 나 그동안 말 안 했는데 어머니랑 동서가 날 엄청 무시하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같이 백화점 가자더니 나한테는 짐꾼만 시키고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오늘은 너무 속상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가 갑자기 불러서 가보면 동선에 먹을 반찬 만들라고도 하시고 솔직히 나 다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냥 분에 넘치는 남자 만났으니 이 정도 마음고생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더는 못 참겠어. 나 어떡해?
남편은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갔고 저는 남편을 말리기 위해 쫓아가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원하는 건 그냥 하소연이야. 당신만 알아주면 돼. 그러나 남편은 굳은 얼굴을 풀지 않았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에서 인정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내 와이프한테 이래요? 너 아직도 내가 이 집에서 인정 못 받아서 빌빌대던 네 아버지 상간녀로 보이냐? 나 엄연히 법적으로 아내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겨우 얻은 자리죠. 그럼 감사하게 호강하며 살지. 왜 내 와이프를 건드려요? 예, 네가 우리 집 수준에 맞는 애를 데리고 왔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나지. 내 아내가 뭐 어때서요? 가정 있는 남자랑 바람을 피워서 남의 가정을 파탄나게라도 했어요? 너 지금 나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가뜩이나 몸 약하던 우리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마지막까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 넌 평생 내가 믿겠지. 난 그래도 널 아들로 생각했어.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제가 네 입안에 혀처럼 굴지? 왜 그럴 것 같니? 네가 돈이 없어도 그럴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법이에요. 뭐야?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던 유리 꽃병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남편 앞이 아니라 제 앞에 떨어졌어요. 순간 유리 파편이 저에게 튀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119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어요. 저는 119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고 남편은 그날 이후 시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좀 더 빨리 끊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더 미안했죠. 일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더 참을 걸 그랬나 싶고. 그러나 얼마 안가 친정엄마가 암으로 진단을 받으시면서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하필 3기에 발견이 되셔서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우리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엄마가 눈을 감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어. 어릴 때 못 누리고 산 거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물론 엄마는 시댁에서 제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잘 모르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장례식에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다며 자기처럼 나이 많은 사람은 몸이 약할 때 장례식장에 가면 명의 준다고 하더라고요. 큰 기대도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부부에겐 딸이 태어났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아들을 낳았어요.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고 아이들도 나이가 같았죠. 크리스마스 때 시어머니께서 모두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시어머니가 동서아들과 제 딸에게 용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아직 돈도 잘 모르는 나이인데. 그래도 우리 손주들인데 내가 뭐라도 줘야지. 걱정하지 마라. 걔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돈이야. 네? 그때 동선의 아들이 봉투 안에 있던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딸에게 봉투를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100만 원이면 거절할 생각이었어요. 아이들이 받기에 너무 많은 용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딸의 봉투 안에는
1,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본 시어머니가 재밌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네가 원하는 대로 애가 다룰 수 있을 법한 돈을 줬는데 실망이냐? 제가 동서의 아들 100만 원과 제 딸의 1,000원을 번갈아가며 보고 있자 동서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하더라고요. 형님 수준은 1,000원이면 족하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동서가 비웃기 시작하는데 우리 딸이 아직 어린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서러워 울다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꿈에 친정엄마가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울고 있는 저를 그저 웃으며 보고 있었어요. 꿈인데도 그마저도 서러워서 따져 물었던 것 같아요. 엄마, 내가 우는데 웃음이 나와?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응? 뭐라고? 처음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거푸 다시 물었더니 들리더라고요. 내 일기장 잘 봐. 일기장이라면 엄마가 남기고 간 유품 상자에 들어있었습니다. 꿈에서 깨 눈을 떴더니 새벽 3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유품함을 찾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펼친 순간 1,000원이 1,000억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시댁에 들렀다가 회사로 돌아갔던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이리 좀 와봐. 저는 남편을 급히 불렀습니다. 사실 그날 우리 부부가 시댁에 간 이유가 있었어요. 연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딸을 낳은 뒤론 한 번도 간 적이 없던 시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웬일이니? 전화를 다 받고. 잘 지내시죠? 그래, 그래도 네가 아들보다 낫구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할 건데 너희도 올래? 저희가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막말로 니들이 날 손절한 거지. 내가 자식을 손절한 건 아니잖아. 손절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긴 했지만 연을 끄는 건 우리 쪽이 맞았어요. 그렇긴 한데 분위기 흐릴까 봐요. 그럴 게 뭐가 있어. 나도 연락 끊고 산 동안 느낀 게 많아. 뭐 할 말도 있고. 니들 요즘 상황이 안 좋던데.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그럼 자식 일인데 모르겠니? 네 남편은 나를 엄마로 생각 안 해도 난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때 정말 울컥할 뻔했습니다. 사실 남편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부도 직전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신 겁니다. 그러지 말고 가족끼리 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도 좀 하고 그래. 니들이 연 딱 끊고 사는데 우리가 나서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아, 무슨 말을 해. 그냥 데리고 와. 니들이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야? 네.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은 뒤 생각이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남편에게 시댁 도움을 받자는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가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보, 일은 잘 보고 왔어? 아, 김 사장 만나봤는데 도와주기 힘들 것 같다고 하네. 그 사람 지난번에 당신 도움받아서 회사 살렸던 사람 아니야?
그러게, 나는 늘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물에 빠지니까 아무도 손을 안 내미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으면 잡을 생각은 있어? 그게 누구든? 지금 같아선 가릴 처지가 못 되지 뭐. 일단 위기를 넘어가야 다음도 있는 거니까. 그럼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때? 뭐? 사실 아까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우리 사정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 하신다고 우리도 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와서 같이 얘기 좀 해보자고 하셔. 크리스마스 파티? 우리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도 아버님께 받은 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 당신은 그 사람 말을 믿어? 그래도 말은 꺼내보자. 혹시 알아? 눈 딱 감고 한번 부탁드리면 우리 상황이 좀 나아질지. 남편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결국 우리 부부는 딸의 손을 잡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할머니 댁에 가보는 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할머니 집이 궁전 같아. 딸이 신기해서 들어가는데 저랑 남편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께서 문 앞까지 나와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손녀 왔구나? 할머니, 그래, 내가 네 할머니야. 이리 오렴 내 손녀. 시어머니는 냉큼 우리 딸을 안아들으셨어요. 저랑 남편은 서로를 보며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은 또 처음이었거든요. 저런 모습도 있었나 신기해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우리 부부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운데 어서 들어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갔어요. 시동생 부부도 이미 와 있더라고요. 시동생 부부의 아들도 처음 보는 자리라 내심 반가웠어요. 함께 식사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좀 떨어져 지내니 서로에 대한 마음이 좀 애틋해진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고 식사를 마친 뒤 거실에 모였을 때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동생 부부의 아이에겐 100만 원을, 우리 딸에겐 1,000원을 준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어머니, 왜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1,000원이라도 꽁돈이라면 꽁돈인데 뭐가 그렇게 섭섭하니? 아이들 나이가 똑같은데 비슷하게 주시든지 아니면 양쪽 다 안 주시는 게 더 낫죠. 내 주머니에서 주는 건데 내가 그런 눈치까지 봐야 하니? 그제야 그날의 시댁 방문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를 부르신 진짜 이유가 뭐예요? 아니, 내가 부른 이유가 뭐가 있겠니? 이유는 니들한테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 뻗대고 하고 싶은 말이나 해. 사실 그때 멈췄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폭발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저에겐
우리 가족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남편 회사에 일이 생겼는데. 형님, 그냥 일이 생긴 게 아니던데요? 부도 직전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그래서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왔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님, 그래도 그 말은 좀 섭섭하네요. 우리가 지푸라기밖에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뭘 부탁하시려면 말이라도 예쁘게 하셔야죠. 그 순간 남편이 움찔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냥 내 심정이 그렇다는 거야. 더는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조금이나마 우리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웃음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어머, 얘. 나 너무 웃겨서 더는 못 참겠다. 우리가 니네 가족이라고? 가족이라고 생각한 애들이 연락도 싹 씹고 전화를 하기는커녕 받지도 않니? 그건 어머니도 일말의 잘못이. 둘째야, 얘 좀 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러니까요. 1,000원짜리 한 장도 못 버는 주제 아닌가?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다 안 했어요. 막말로 어머니께서 1,000원짜리라도 한 장 주시면 감사하게 받아야지. 동양온 주제에 너무 꿋꿋하시다. 결국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지쳐 있었던 탓인지 딸을 생각해서였는지 큰 소리는 내지 않더라고요. 여보, 가자. 내가 생각이 짧았어. 우리 큰아들 이제 입을 여네. 무슨 생각이 짧았다는 거냐? 여길 오는 게 아니었어요. 저거 봐. 아유, 망해놓고도 자존심만 부리기는. 이 집이 제가 우리 부모님과 살았던 집이긴 하지만 이제는 부모가 없다는 걸 깜빡했네요. 그래도 오면 마음이 좀 편해지길 바랐는데 이제 인정해야겠어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너 끝까지 날 엄마로 인정 안 한다 이거지? 가보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은 딸을 안은 채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의 등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니들이 뭐 갈 데나 있어? 결국 기어들어올 거면서 뭔 자존심을 그렇게 부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어요. 길바닥에 나앉는 일이 있어도 저 집에는 안 가. 걱정하지 마. 당신이랑 우리 딸 살 곳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남편은 저와 딸을 집으로 데려다 준 뒤 다시 회사로 나갔어요. 일이 바쁘다며 가긴 했는데 많이 낙담한 눈치였죠. 그런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저도 모자라서 제 딸과 남편까지 모욕을 주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잠들고 엄마의 꿈을 꾼 새벽, 저는 엄마의 일기장을 열어보고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의 일기장 안에는 투자계약서와 주식 양도서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려던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보, 왔어? 남편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왜 안 잤어? 여보, 이리 와봐. 이것 좀 봐. 이게 뭔데?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 일기장을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진짜 이런 게 있네? 남편은 문서를 살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진짜 서류 맞는데? 정말? 여기 당신 외가 있는 곳 아닌가? 어머니 고향. 맞아. 어머니께서 그 회사에 초기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걸 꿈에서 알려주셨다고? 응. 사실 나 막 울다가 잠들었거든. 딱 봐도 알겠다. 눈이 팅팅 부어있어서. 그래? 부어있어? 거울 볼 틈도 없었어. 엄마 꿈이 하도 이상해서. 일단 이 회사가 있는지 알아보자.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는데 바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정말 있네? 심지어 규모도 작지 않아. 한번 찾아가 볼까? 그래야지. 다음날 우리는 딸을 어린이집에 보낸 뒤 직접 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문 앞에서 경비원이 우리 차를 막아서더라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사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예?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알아요? 무턱대고 사장님을 보겠다고 하면 다 볼 수 있는 줄 아나. 약속을 미리 잡아야 할까요? 사장님 직통 번호는 알고요? 네? 아니요. 여보, 잠깐만. 다시 서류를 확인하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혹시 이 번호 맞나요? 남편이 번호를 부르니 경비원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더니 갑자기 깍듯해진 태도로 직접 주차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가 해도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해야죠. 하도 연락이 없으셔서 사장님도 포기하고 계셨어요. 네? 그 번호를 아는 분이 오시면 반드시 깍듯하게 대우해서 모시고 오라고 했거든요. 사장님의 은인이시라고. 경비원은 우리 부부를 사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사장님, 귀빈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여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남편을 따라 들어가 보니 저희 엄마 또래로 보이는 여자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 번호를 알고 있다길래 현숙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현숙이라면 저희 어머니. 그래, 맞아. 사장님은 대뜸 제 손을 잡으시더니 얼굴을 요리조리 뜯어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 나이대 현숙이가 아니라 젊은 시절 현숙이가 왔네? 저희 엄마를 아세요? 알다마다. 너도 어릴 때 봤었는데 기억 안 나니?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세상에. 네 엄마 젊을 때랑 똑같이 생겼네. 아니, 엄마는 어쩌고 네가 왔어?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장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니? 어쩌다가? 암으로요. 발견됐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어요. 세상에, 난 그런 줄도 몰랐어. 사실 내가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 해외 지사 적응시키고 오느라
몇 년을 외국에 있었어. 그 사이에 우리 현숙이가 갔구나. 이게 무슨 일이니? 사장님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한 뒤 남편이 들고 있던 투자계약서와 주식 양도서를 확인했습니다. 맞네. 내가 현숙이한테 준 거 맞아. 엄마가 정말 투자를 하셨어요? 저는 생전 본 적이 없는 모습이라. 네 엄마 성격에 투자를 할 리가. 사실은 네 엄마가 날 도와준 거야. 네 엄마는 이 투자계약서랑 주식 양도서가 진짜 돈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걸? 설마요. 그런데도 투자를 해주셨다고요? 그때 내가 남편 바람나서 이혼당하고 무일푼일 때였거든. 어차피 다시 혼자도 된 김에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있어야지. 네 엄마랑 내가 초중고 동창이거든? 속상한 마음에 네 엄마한테 내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뒤였나? 돈을 갖고 온 거야.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으니까 내 사업에 투자해주겠다고 하더라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모습이 있는지는 또 처음 알았어요. 나라고 알았겠니? 처음엔 어이가 없었어. 내가 정확히 뭘 할 줄 알고 투자를 한다는 거냐 물으니까 그냥 네가 하는 거니까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 두 분이 정말 친하셨나 봐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학교도 내내 같이 다니고 서로 결혼하면서 좀 멀어지긴 했지만 내가 이혼하면서 다시 연락된 거지. 그럼 엄마는 투자 후에 연락이 아예 없으셨던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했겠지. 내가 난처해 할까봐. 회사가 이렇게 커진 지 오래되지 않았거든. 그래도 현숙이 딸이라도 와주니 이제야 내 맘이 좀 편하네. 갑자기 와서 놀라시진 않았고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엄마 유품 속에 있었다며. 엄마 유품을 열어보지도 않았어? 일기장 안에 있었는데 볼 자신이 없어서 못 펼쳐봤어요.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이 좀 사라지면 보려고 했죠. 근데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 저한테 일기장을 찾아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사장님의 눈시울이 또다시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나도 꿈을 꿨어. 설마 저희 엄마 꿈이요? 네 엄마가 나타나서는 잘 부탁한다고 하는데 뭘 부탁한다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냥 꿈이었겠지 생각하고 잊고 지냈어. 회사 일이 너무 바쁘기도 했고.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날 찾아온 거야. 얼마 후 우리 부부는 엄마의 고향 친구인 사장님에게서 주식을 양도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핸드폰 부품 개발로 연매출이 수천억 대에 이르는 회사더라고요. 투자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식을 양도해준 사장님 덕에 우리 부부의 수중에는 100억 원 정도의 현금이 생겼습니다. 저도 남편도 믿기지 않은 상황이었죠. 여보, 정말 장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같아. 응. 하늘에서도 우리 엄마는 자식 걱정뿐인가 봐. 나 반드시 재개할게. 그럼 당신은 할 수 있어. 지금껏 잘해왔고 잠깐 힘든 시간이 온 것뿐이야. 미안해. 결국
당신 입으로 우리 집에 아쉬운 소리 하게 한 거. 당신 마음 다 알아. 그냥 내가 하고 싶었어. 당신이 아쉬운 소리 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결국 내 복은 당신이었네. 돈 생기니까 복이야? 아니, 모든 면에서 다 복이었다는 거지. 원래는 마음이 좋았는데 이제는 날 경제적으로도 살려주고 있잖아. 당신이 사는 게 내가 사는 거니까.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우리 세 가족의 집도 경매로 넘어갈 위기를 넘겼고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엄마의 친구이신 사장님을 집으로 초대도 했어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지. 이제 이모라고 부르는 거다. 사장님이 너무 입에 붙어서. 네가 그러면 나 엄청 섭섭해. 어릴 땐 내 손도 잡고 다녔는데? 네, 이모. 그럴게요. 그래야지. 그나저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니네 시댁도 좀 살지 않았니? 네 남편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회사던데?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계모신가 봐요. 어머, 그래서 니들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도 안 도와준 거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니,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자기가 남편한테 받은 게 있을 텐데? 저도 뭘 얼마나 받았는지는 잘 몰라요. 내가 알아봤더니 회사만 네 남편이 받은 거고 나머지는 다 그 여자가 받았더라? 살던 집이며 땅까지. 정말요? 전혀 들은 적이 없는 얘기라. 내가 좀 알아봤는데 지금은 그 땅 다 팔아먹은 것 같더라? 네? 둘째가 네 시어머니 친아들 맞지? 친아들 내외한테 다 넘겨줬는데 족족 다 말아먹고 이제 남은 건 그 집 한 채라더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요. 동서가 교수인데. 아무래도 궁금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도 재산이 다 시어머니에게 간 건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솔직히 난 땅은 관심 없었어. 아버지 회사만 물려받을 수 있으면 충분했거든. 물론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을 준 건 좀 아쉬웠지만. 그럼 그것도 알아? 지금은 땅이 하나도 없다던데? 뭐? 그 많던 땅이 하나도 없다고? 그중에 개발돼서 토지 보상금 나온 땅도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좀 알아볼까 하는데. 어떻게? 오랜만에 시댁 나들이나 가볼까 해. 어?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께 미리 전화한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네가 무슨 일 있니? 나 바쁘니까 용건만 말하고 가렴.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에 동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편안한 차림으로요. 동서, 여기서 잤어? 순간 동서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얘들 내 집에 들어와 산다. 네? 어머니께서 신혼선물로 해주신 강남 아파트는 어쩌고요? 아니 뭐 집이라는 게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값이 많이 올라서 팔았어요. 급하게 파느라 이사할 집을 아직 못 구했어요. 그래? 그래서 잠깐 여기 있는 거구나? 그렇대도. 아니, 막말로 내 집인데 내 아들이랑 며느리가 좀 살면 또 어떠니?
순간 이모 사장님이 말한 땅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간식 좀 사왔어요. 어머, 비싼 걸 네가 사왔다고? 네, 오랜만에 오는데 좋은 거 사오고 싶었어요. 어머, 형님, 너무 무리하셨다. 이거 백화점에서 하루에 20개도 안 나오는 고가 간식이잖아요. 그렇지. 두 사람이 나한테 짐꾼 시켰던 그 백화점에서 사온 거 맞아. 형님들 참, 그것 좀 들어주신 게 아직도 마음에 남으셨어요? 두 사람은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면서 제가 사온 간식은 또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주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처럼요. 오랜만에 드시니 맛있나 봐요? 시어머니를 보며 그렇게 물었는데 먹느라 정신이 없던 시어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이 집 쿠키가 맛있어. 너무 달지도 않고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네. 근데 왜 요즘은 안 드세요? 그야, 요즘 우리가... 순간 동서가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젓더라고요. 말하지 말라는 듯이. 시어머니는 아차 싶은 얼굴로 저를 보더니 저를 향해 먹던 쿠키를 냅다 집어던졌습니다. 야, 너는 타망한 주제에 왜 우리 집에 와서 속을 긁는 거야? 제가 어머니 속을 긁었어요? 저는 별 얘기 안 했는데. 왜 자꾸 와서 꼬치꼬치 캐묻느냔 말이야. 네 동서가 강남 아파트를 말아먹었든 안 말아먹었든 무슨 상관인데? 어머, 말아먹었을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은 꿈에도 못했네요. 뭐야? 어머니, 입 좀 다물어요. 뭐? 아니, 어머니, 왜 그렇게 나불거리세요?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동서를 봤습니다. 예, 막말로 네가 나한테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니지. 언제는 교수 며느리 봐서 좋으시다면서요. 그러면 뭐해? 뇌물 처먹고 지금은 잘렸잖아. 어머니, 그 말씀은 형님 앞에서 하시면 어떡해요? 네가 하게 만들잖아. 뭐가 어째? 내가 나불거렸다고? 지금도 나불거리고 계시네요. 아니 이게 친남편 끼어서 내 재산 다 가져가서 날려먹고 어디 시어머니한테 나불거린다는 소리를 해. 네가 지금 쥐뿔 가진 게 뭐냐? 왜 여기서 우리 엄마 아빠 얘기가 나와요. 교수라는 거 하나 믿고 받아줬더니 머리가 아주 돌대가리야.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 박사예요. 박사면 뭐하냐? 투자머리가 없어서 있는 재산 다 까먹고 이젠 강남 아파트까지 다 까먹고 시댁에 얹혀 사는 주제에. 저는 두 사람의 싸움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다 풀리더라고요. 두 사람이 제가 있는 줄도 모른 채 피 터지게 싸우기에 물을 가지러 가는 척 부엌에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는데 텅텅 빈 데다 전기 코드도 뽑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보일러를 확인했는데 보일러도 다 꺼져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와 동서가 싸우고 있는 거실로 갔습니다. 저 휴대폰 충전 좀 해도 되나요? 뭐? 넌 이 와중에 충전이 하고 싶냐? 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 네, 뭐 그럼 장이라도 받아드리고 갈까요? 냉장고가 텅 비었던데. 뭐? 냉장고는 또 왜 봤어? 물 좀 마시려고. 여기가 네 집이니? 남의 냉장고는 왜 열어보는데?
어머니, 그래도 너무하시네요. 남의 집까지는 아니죠. 우리 남편이 자란 집인데. 맘 같아선 이 집 저희가 사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가 절대 안 파시겠죠? 뭐? 집을 사고 싶다고? 아무래도 시댁에 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슬쩍 꺼내본 말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이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사 좀 갈까 해서요. 니들이 무슨 이사를 가? 있던 집에서도 내쫓길 판일 텐데. 어머니, 요즘 뭐 정신없는 상황이라도 있으세요? 전에는 저희 망해가는 것도 훤히 알고 계시더니 회사 다시 잘 되고 있는 건 모르셨나 봐요? 뭐? 그래서 이사 좀 갈까 하고 있어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아버님 땅 드린 건 하나도 안 아쉬운데 이 집은 좀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라. 얼마 줄 건데? 시세만큼은 드려야죠. 아니, 설마 진짜 파시려고요? 왜요? 이 좋은 집을. 어머니께서 이 집을 가장 탐내셨다던데? 그야, 이 집이 네 시아버지가 죽은 와이프를 위해 지은 집이라고 하니까. 제가 사드릴까요? 네가 진짜 이 집을 살 수 있다고? 이 집이 얼만지는 알고 떠드니? 그러니까요. 회사 좀 살렸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시세보다 좀 더 쳐서 사드릴게요. 파실래요? 순간 시어머니와 동서 모두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대답할 기회는 딱 한 번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너 지금 우리한테 장난치는 거지? 장난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시세보다 높게 쳐드리는 건 이번 한 번이에요. 어머니, 속지 마세요. 형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괜히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들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결국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됐다. 너한테는 안 팔아. 그럼 뭐, 그러세요. 저는 쿨하게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예, 우리 집 좀 사줘. 시세보다 더 쳐서. 어머니, 그건 이미 기회가 지났죠. 너 가족끼리 이럴 거야? 내가 오죽하면 나한테 부탁을 하겠니? 부탁하신 거 맞죠? 저는 부탁처럼 안 느껴지는데? 그럼 내가 뭐 무릎이라도 꿇어야 한다는 거냐? 어머니,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아쉽지 않은 척 했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알겠다.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으마. 그러니까 우리 집 좀 사줘. 전기세며 수도세 아무것도 못 내서 집에 못 해는 게 하나도 없고 변기 물을 못 내려서 냄새가 진동을 해. 아휴, 일단 세금부터 좀 대신 내주면 내가 바로 이 집 팔게. 그때 남편이 제 옆에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냐는 듯 보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화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한테 선물 하나 주려고. 응? 무슨 선물? 우리 신랑 회사도 다시 잘 살려놓고 마누라 호강도 시켜주고 있잖아. 그러니 선물 하나 줘야지. 다 당신 덕이지 뭐. 우리 이사할까? 가면 좋지. 어디로 가고 싶은데? 봐둔 집이 있어. 저는 남편에게 비밀로 한 채 시댁을 샀습니다. 물론 시세보다 더 쳐주지 않았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너 이렇게 모질게 살면 못 써.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기회는 한 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막말로 제가 더 비싸게 받은 것도 아니고 시세에 맞춰 드렸잖아요. 이걸로는 뭐 둘째네 사고 친 거 갚으면 남는 것도 없어. 니네 회사 엄청 잘 되더만 이렇게밖에 못 해주니? 동서네가 사고를 쳤나 봐요. 내가 진짜 저 꼴통들 데리고 사느라 속이 문드러진다 문드러져. 문제는 집을 산 뒤였어요. 시어머니랑 동서네가 집을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형님, 우리들 어딜 가라는 거예요? 소유주만 형님으로 바뀌는 거 아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예, 너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 그럼 뭐 갈 데도 없는데 우리더러 나가라는 거야? 당연히 나가셔야죠. 이 집은 우리 세 식구 집이니까. 예, 너 정말 이럴 거야? 결국 남편까지 이 상황을 알고 나서야 상황은 종료됐어요. 제가 시댁을 산 거란 남편은 좋아하면서도 시댁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까지 악화된 걸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를 만나 단판을 지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주신 것만 누리고 살았어도 여생은 편하게 사셨을 텐데요. 나라고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니? 자식이 뭔지. 아니죠. 새어머니가 번 돈이 아니었으니 막 쓰신 거겠죠. 아까운 줄도 모르고. 우리 와이프는 제가 벌어다 준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안 쓰더라고요. 갑자기 날 왜 네 와이프랑 비교하고 난리니? 우리 와이프의 마음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럼에도 새어머니를 믿고 땅과 이 집까지 주셨던 아버지의 진심이 아깝네요. 새어머니랑 동생 식구들 살 집은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이 집에선 나가세요. 전 같이 못 살아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을 사준다고 하자 신이 나서 그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준 집은 허름한 빌라 한 채였습니다. 그마저도 명의는 제 명의였어요. 그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럼 저도 이 집 대신 1,000원짜리 한 장 드리고 말까요? 그것도 꽁돈인데 감지덕지 아니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더 대꾸하지 못하셨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 바꾼 우리 집의 기적적인 스토리는 아직 이어지고 있어요. 남편의 회사는 덕분에 살아났고 우리는 남편이 나고 자란 집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식구가 도란도란 정원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정원에 핀 꽃으로 식탁을 장식하겠다고 하네요. 남편이 자란 집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딸을 보고 있을 때면 이보다 좋은 날이 있을까 싶어요. 오늘도 저와 남편은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비로소 되찾은 이 행복과 평온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